예,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근대사 박물관인데 군산 제가 원래 저기 강의를 한번 시대적으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어서 저건데, 예전에 천안함 이명박 대통령 때 2010년도인가 맞죠? 천안함 사태, 천안함 사태와 뭐 연평도, 천안함 사태 때문에 그 도민으로 이제 연평도 사태가 일어나죠. 그 전에 이제 NLL 때문에 저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약간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수위에 좀 한번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위험한 수요? 인데까지 계속 위험한 얘기 다 해놓고 이게 위험하다고요? 이건 그거에 비하면 이게 좀 약간 위험해요. 이게 시대적으로 쉽게 말하면 제가 빨갱이로 몰릴 수 있어요.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말해도 될 시대일 것 같아 가지고 이제 한번 이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군대 이력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하겠네. 저는 그냥 저기 상근예비역을 나왔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상근예비역이라 뭐냐면 요즘으로 옛날 사람들로 따지면 방위 방위라고 말해요. 근데 방위긴 방위인데 이게 반방위. 옛날엔 방위가 복무기간도 짧고 출퇴근만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군복무가 2년 2개월이고요 1년은 그냥 현역처럼 훈련소 나오고 자대생활 똑같이 하다가 상병 달자마자 1년 생활하고 상병 달자마자 바로 전역을 해요. 그래서 전역에서 예전 고향 지방에 있던 그런 거시기에서 이제 이게 주변 군부대에서 이제 이게 근무를 해요. 옛날 방위처럼 출퇴근하면서. 저희 때 상근 예비역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복무가 2년 2개월인데 1년은 현역, 나머지 1년 2개월은 이제 상근 예비역으로 해가지고 전역을 하고 방위처럼 출퇴근하면서 인근 부대에서 해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면 제 군에 대한 상식과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출처적인 그걸 좀 약간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드린데, 진짜 뭐 해병대 갔다 오고 특수부대 갔다 오고 무슨 육본에 있고 뭐 참고적으로 제 조카가 군단장 운전병이었어요. 군단장 운전병이었고, 하여튼 저거 한대. 에이, 뭐 하려고 거기까지 나왔냐. 천안함. 이게 우리나라 같은 군대 있어서 어차피 북한하고 대적한 데 있어서 최고 이게 예민한 데가 백령도, 영평도 그쪽 라인의 NLL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연평도에서 뭐 포격 사건도 그것 때문에 이제 불거진 거고, 천안함 사태도 어떻게 보면 연평도 옛날 계속 이게 이어져 가지고 저건데, 이제 천안함 어뢰 폭침 사건이 이제 이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여기서부터는 이게 좀 예민한, 이게 알만한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 다큐멘터리로 나왔더만 뭐 비슷하게. 이게 어뢰에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그래서 그런지 막 여러 주장들이 천안함을 가지고 겁나게 이게 이게 많이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천안함 아니에요 이거. 다시 요거는 무슨 함이냐, 위봉함이라고 써있네. 위봉함 676 함선 이름인가? 위봉함 676.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배가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 전시돼 있는 여기 박물관 이게 박물관 전시용으로 이게 지금 적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배가 이제 폐선이 되면 버리지 않고 이걸 이제 전시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악이 빠지면 뒤지겠네. 조심해야 돼. 이거 카메라 이거 보고 가다가 저기 쑥 들어가면 뒤져버려요. 요 배가 큰가? 모르겠어요 저는.
해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는 맨날 뉴스에 보면 막 큰 항공모함 뭐 배가 그런가 보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 겁나게 큰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크기면 겁나게 큰 함선에 이게 속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천안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저기 다들 뭐 이게 알만한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천안함이 일정 가라앉은 게 이게 북한 어뢰 안 맞았어요. 뭐 알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알아요. 북한 어뢰 안 맞았어요. 근데 천안함 그 피폭 사건 때문에 나중에 연평도 포격 사건도 다 그걸로 해서 이어지거든요. 그 사건으로 해서 천안함 사건으로. 근데 그때 자료를 보면 참 이게 뭐지? 이 대한민국이 왜 이러지? 갑자기 저도 그때 감을 잡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요. 왜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이게 위에서는 명령을 내려왔는데, 거기 이제 저기 철책이나 여기 이제 거기 이제 경계선 라인에서 북한 쪽에서는 별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폭탄을 일부러 다 저쪽으로 이렇게 바다에다가 다 던졌더라고 얘네들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뭐 만 발 이상을 쐈다겠나, 몇만 발 쐈었는데 대부분의 저기 폭탄이 다 서해 바다로 다 저기 다 떨어지고, 저기 좀 가끔 가다가 몇 발이 이제 저기 연평도로 떨어진 거야. 그 몇 발 떨어진 게 가끔 가다 면사무소 한 방 떨어지고, 해병 저기 뭐 군 막사에 떨어지고, 뭐 어디에 떨어지고 막 그 CCTV에 잡히잖아요. 그게 오발탄이야. 저도 옛날에 포병 출신이에요, 제가. 제가 어디 제 소속까지는 말씀드린 적 그렇고, 제가 우리나라는 옛날에 6.25 때 저희 부대는 6.25 때 미군들이 그냥 던져주고 간 니들 쓰거라 하고 6.25 때 끝나고 그 준 포로 갖다 6.25 때 쓰던 포를 갖다가 우리 96년도에 군복무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썼어요. 그게 일명 150이 우리끼리 하는 말이 그냥 이게 105mm 똥포라고 해요. 그냥 이제 105mm 견인포라고 해요. 이게 미리수가 이게 포 구멍이 105mm고, 견인포는 이게 차에다가 이게 끌고 다니는 포 있죠. 그걸 견인포라고 해요. 그냥 105mm 견인포. 일명 105, 그냥 일명 똥포라고 해요. 그냥 그거를 갖다가. 우리끼리도 그냥 똥포라고 해요. 위력도 세지도 않고, 얘는 가다가 그냥 금방 이게 가면 그냥 다 이게 잡혀가지고 다 이건 전멸이 되는 포라고 해가지고, 별로 전쟁에 쓸모가 없는 포라 해서 우리 부대에서도 그냥 그걸 똥포라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105mm 일명 그냥 105mm 견인포인데 똥포인데, 뭐다 똥포가 아니야. 하여튼 그걸 했어요.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포병을 병장 제대가 아니지만 1, 2등병은 포병 생활 전포 주특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의 포병의 그 정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짬밥이 2년 2개월인데 걔네는 10년이야. 숙련도가 10년 짬밥 숙련도고, 2년 2개월 숙련도고는 그게 비교가 안 돼요. 걔네들은 거의 무슨 로봇 수준이나 기계 수준에 가깝다고 하더라고. 뭐 이게 훈련을 하면 기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포병 같은 경우는 숙련도를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거를 갖다가 좀 기술을 많이 필요해요. 근데 2년 2개월 군 복무로는 이게 숙련도에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최소한 숙련도가 이게 진짜로 베테랑급이 올라가면 3년을, 어느 분야는 다 똑같아. 최소한 3년을 갖다가 그걸 똑같은 일을 해야 그 장인의 경지에 올라요. 보통 베테랑의 경지에 올라요. 어느 정도 3년을 해야, 뭐든지 똑같아. 어느 분야인지 3년을 해야 그 경지가 올라가. 그러면 이게 이런 땅개 같은 보병은 그냥 M16이나 K2로 그냥 하는 보병들은 그렇게 큰 숙련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포병 같은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고, 이게 군사적인 지식을 많이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포반장까지 올라야 돼요. 사병들이. 그러면 군사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주입하고, 매일마다 시험을 봐. 사시험도 시험도 가로 시험을 보고. 보병은 못 틀려요. 포병은 숙련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게 주특기라서.
그래 최소한 제가 봐도 이게 3년을 복무를 이 3년을 이걸 해야 뭐 어느 분야에 똑같아. 3년을 해야 이게 저기 좀 약간 이게 경지에 올라와요. 그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2년 2개월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옛날에 그 저기 뭐냐 그 북한의 저기 북한 저기 군인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저기 북파 간첩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가져온대. 이게 얘네들 이게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얘네들 훈련하는 장면을 이게 찍어가지고 그걸 이게 가져온대. 이게 있대. 그럼 보통 이게 원래 저기 간부들급만 볼 수가 있는데 사병들은 못 봐요. 근데 우리 부대는 원래 포반장이 하사관이 해야 하는데 하사관이 없으니까 그냥 병장들이 포반장을 해요. 그러면 포반장은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대야 부대의 그 전투력을 어떻게 저기 그걸 알려면 저기 그거를 봐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포반장급이 이제 저기 원래 하사관이 포반장이 되는데 하사관이 없으니까 그냥 병장이 그냥 그걸 해요. 우리는 뭐 병장들이 그걸 이제 옛날 저는 상근이라서 병장 저기 포반장이 저는 못 따라하기 때문에 저기 듣기만 했어요. 저기 비디오를 본데 그 포반장들이 포반장 그 병장자들 이제 선임들이 하는 얘기가 저기 하니까 북한 애들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우리가 그냥 포병 대 포병으로 붙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걔네들을. 왜? 걔네들 숙련도가 장난이 아니래. 이유는 간단하대. 짬밥의 차이래. 그러니까 하면서 나 보면서 그래. 내가 상근이니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부대의 전투력이 깎아지는 거야. 갑자기 그러는 거야. 포반장이는 왜 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실컷 가르쳐놨더니 이게 이 시것들이 그냥 1년도 안 되고 1, 2등분 동안 존나게 가르쳐놓고 막 굴려가지고 막 숙련들을 올려가려고 가르쳐놨더니